네,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점검하고 지역 현안과 또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참고로 출연 순서는 각 후보 측의 일정을 고려해 정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뛰고 있는 박용진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후보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을 포함해서 현재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현안을 듣고 계실 텐데 좀 어떤 점을 느끼고 계신지 소감부터 좀 짧게 전하신다면요. 정치에 대한 변화 열망 대단히 크신 것 같고요. 네. 민주당 경선에서 난리 한번 나버려라. 이렇게 정치가 낡고 지쳐 있으면 되겠냐라고 하는 열정 같은 거, 열망 같은 게 있으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상품들에 대항하는 예. 벤처기업 상품, 신상품 박용진에 네. 대한 기대들도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예. 제가 우리 국민들의 열망, 민주당 지지층의 열망 받아서요. 민주당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 후보께서 그리시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 어떤 모습인지 좀 정책으로 설명해 주시죠. 지금 서울이 사람과 돈을 다 빨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심각합니다. 이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수도권 공화국, 서울 공화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려면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양극 체제, 다극 체제로 가는 것이 맞고요. 예. 저는 그래서 양경제를 제안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수도가 두 개인 거죠. 예. 서울이라고 하는 수도와 예. 그리고 세종이라고 하는 행정 수도를 명확하게 나눠서요. 또 분권형 대통령제도의 이제 개헌을 통해서 서울은 대통령이 외교안보 국방으로 예.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는 실권 총리가 세종에서 그 역할을 맡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동시에 강력한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할 생각이고요. 특히나 지금 거의 유야무야 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대전, 세종, 충남에 대한 공약 또 여쭤볼 텐데 조금 전에 그 세종을 행정수도로서 완벽한 지위를 부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요. 세종을 그냥 단순한 행정 복합 도시 이런 것이 아니고요. 국가 수도로 두겠다는 말씀이고 서울특별시가 있는 예. 것처럼 세종특별시로 확실하게 지위를 부여하고요. 외교안보 국방부처를 제외하고는 다 내려오는 걸로 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울에 있는 예를 들면 KBS 예. 그리고 대법원, 대검찰청 예. 등 이런 사법기구들이 굳이 서울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거든요. 예. 또 중앙 정부에 지금 알아보면 예. 기재부 정도에 알아보니까 한 300에서 350개 정도의 중앙 정부 기구들이 다 이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이전 작업들을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개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도 확실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역에 맞는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재정 권한, 법률을 둘 수 있는 행정 권한까지 강력하게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행정수도에는 청와대 이전까지, 세종으로 이전까지 포함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외교안보 국방은 서울에 남습니다. 하지만 예. 나머지 행정기관은 다 세종으로 이전하고요. 국회도 다 이전하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이유는 그 2004년에 그 이른바 천도 논란 예. 그리고 개헌액을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을 거치지 않고 두 개의 수도로 가면 된다. 이렇게 발상을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 세종이사장 이야기도 하셨는데 현재 계획으로서는 11개 상임위만 내려오게 돼 있는데 그럼 본회의장까지 다 내려오는 거를 구상하고 계신 겁니까? 예,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지역 공약들, 특히 이제 그 세종 행정 수도 이전 공약들이 대전하고 세종 지역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암스테르담이 260년 동안 집값이 한 번도 안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유는 뭐냐면 어쨌든 사람이 모이고 그리고 새로운 집이 필요한 지역, 산업이 융성해지는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의 일정하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을 확보하고 그래서 각 집값이 너무 뛰게 돼서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낭패감
압박,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지는 이런 고통은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를 잡겠다고 무리하게 규제 정책, 무리하게 세금 정책을 쓰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좋은 집을 공급하는 공급 전략을 공공과 민간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시장과 맞서서 자꾸 싸우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의 기능은 시장에게 맡기고 시장에서 못하는 기능을 정부가 공공이 할 수 있도록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책들의 전제가 개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야당이 100석 이상인데 개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구상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요.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그 현직 대통령이 발의를 하게 되면 그 대통령은 이른바 4년 국권형 4년 중임 대통령을 못합니다. 예. 다음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저부터 해야 말이 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발의를 요청을 드릴 거고요. 또 당연히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야당도 여당도 모두 다 개헌의 필요성, 분권형 대통령의 필요성, 지방으로의 어떤 권한 이양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당연히 국회에서 밀어붙이기가 되지는 않거든요. 예. 협의하고 합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요. 이 박 후보님의 대표 공약 하나를 꼽아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을 밀어붙일 생각입니다. 경제성장 전략. 그러기 예. 위해서 법인세, 소득세, 동시감세, 예. 그리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국부 펀드를 통한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우리 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활력을 위해서 법인세를 감세하는 거, 예.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근로소득세,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거죠. 예. 그리고 사업소득, 우리 자영업자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도 최근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을 하고 법인세의 감세 효과 그리고 소득세의 감세 효과를 낳는 그런 세법 개정안을 내놨거든요. 예.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시에 국부펀드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내 돈으로, 내 땀으로, 내 노동으로 번 돈으로 자산 5억을 최소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겠다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국부펀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짧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국민 자산 5억 성공 시대를 만드는 예. 국부펀드는 일단 국민연금 한 850조 예. 정도의 운용자금과 한국투자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한 뭐 500조 정도 그리고 연기금들을 그리고 각종 연기금들 다 통합하면 1,500조 정도의 국가 운영자금이 만들어지고요. 예.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의 펀드를 운영을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월급쟁이들 또 우리 국민들이 적립계좌를 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연 7%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는 국부펀드에 나의 적립계좌를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같이 수익을 나눠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요. 예.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6.2% 정도의 연수익률을 올렸기 때문에 예. 제가 7% 정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국부펀드가 망할 일은 없고요. 손해 위험은 없다. 대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내 자산을 형성하고 내 자산을 키워가고 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제시하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정책들을 실현하려면 당내 후보부터 돼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은 무엇일까요? 핵심적으로 박용진이라고 하는 신상품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정책을 분명히 해서 그 정책적 차별화 그리고 정책 능력의 초격차를 보여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대전에 와서 꼭 말씀드렸던 게 바이미 6 대통령입니다. 네. 바이오 헬스, 2차 전지 그리고 미래차와 그 6G 미래 먹거리를 담당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박용진 우리 국민들이 선택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요. 30초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내 후보 간에 네거티브가 좀 격화하는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일이고요. 네. 또 먹던 우물에 침 뱉는 일입니다. 저는 뭐 더 이상 용납이 안 되고 오늘 뭐 상호 조폭 논쟁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거의 갈 때까지 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요. 예.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캠프의 관련자들 문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이 시킨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가 미래에 책임질 수 있습니다라고 장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용진 후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